도박으로 자식 등골 다 빼먹더니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도라 등골을 빼먹은 것으로도 모자라 마리에게 돈을 뜯어내 도박으로 날려버린 백미자의 최후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백미자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마리에게서 빼앗은 2억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갔을 때 백미자의 눈앞은 희미해졌습니다. 도박장의 조명이 깜빡일 때마다 백미자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다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분명 다음엔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야. 백미자는 중얼거리며 자신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미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식이마저 등을 돌리다니, 그래도 분명 돈만 벌면 도식이도 도준이도 다 이해해줄 거야. 그렇지? 눈물을 삼키며 백미자는 자꾸만 떠오르는 절망을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돈을 구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백미자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던 백미자는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채, 그래, 사채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이번엔 정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야. 그럼 아이들도 날 이해해줄 테고 모두 다 잘 될 거야. 백미자는 절망적인 희망에 기대어 또 한 번의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채업자의 사무실에 도착한 백미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채업자는 백미자를 한 번 쓱 훑어보더니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모양이군. 얼마를 원하는가? 백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억만 빌려주세요. 사채업자는 백미자의 얼굴을 살피며 간단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된다. 하지만 다시 갚지 못하면 결과는 아주 좋지 않을 거야. 백미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무시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사채업자의 문을 나서며 백미자는 또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돈을 딸 수 있을 거야.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백미자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도박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백미자는 익숙한 도박판 앞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카드와 칩들만이 보였습니다. 백미자는 첫 번째 판에서 곧바로 1억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 판에선 반드시 이길 거야. 백미자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2억, 3억, 백미자가 잃어버린 돈은 계속해서 불어나갔습니다. 매 판이 끝날 때마다 백미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만. 마지막 판에서 백미자는 남은 돈 전부를 걸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드가 뒤집히는 순간 백미자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백미자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5억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백미자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 더 빌리면. 이번엔 정말로. 백미자는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미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쏟아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5억이라는 거금을 사채로 빌린 것도 모자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빌려야 해. 그래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 백미자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만큼은 다르다고, 이번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다시 사채업자의 문을 두드린 백미자는 차갑게 쏟아지는 시선에 몸을 떨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백미자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다 썼나? 참 빠르기도 하지. 하지만 이번엔 조건이 더 엄격할 거야. 그래도 할 건가?
백미자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 거예요. 이번엔 꼭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사채업자는 가소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또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지만 백미자는 그것을 제대로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돈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서류에 사인을 하고 백미자는 다시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길 거라는 미친 믿음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박장에 들어서자 눈앞에 모든 것이 빛나 보였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이길 수 있을 거야. 백미자는 중얼거리며 도박판에 앉았습니다. 첫 판에서 백미자는 큰 돈을 걸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또다시 백미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백미자는 넛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공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돈이 있어 다시 한번. 이번엔 백미자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잃었을 때 백미자는 텅 빈 눈으로 도박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백미자는 손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면 이번엔 정말.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백미자는 도박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채업자는 백미자의 모습을 보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다 잃었군. 그 돈 이제 어떻게 갚을 건가? 백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백미자는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백미자는 이제 더 이상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도박장 앞에 홀로 서 있는 백미자는 두 손을 떨며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백미자는 더 큰 절망 속으로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마리는 조심스럽게 도준의 집 앞에 섰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도준이 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도준이를 보고 싶어. 마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긴 어떻게? 도준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 왜 나 안 만나줘? 왜? 도준이가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내가 도준이를 못 만나야 해? 도준은 마리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수한 눈망울에 담긴 애정과 걱정이 도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 좋아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의 나는 내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어. 도준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도준이 잘못한 것도 없잖아. 그럼 왜? 도준은 잠시 침묵한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 우리 엄마가 너한테서 돈을 빌려갔다는 걸 알았을 때 진짜 큰 충격이었어. 나한테는 그 돈이 엄청 큰 짐이야. 마리는 도준의 손을 잡으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야?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도준이랑 같이 있고 싶어. 도준은 마리의 손을 꼭 잡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마리야. 하지만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너를 만나고 싶진 않아. 나 내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 마리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도준이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야? 도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꼭 당당해져서 널 만나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마리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기다릴게 도준아.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테니까 제발 너무 멀어지지 마. 도준은 마리를 꼭 끌어안으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마리야. 진짜 고마워.
내가 꼭 널 만나러 갈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각자 짊어지고 있는 무게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마리는 도준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도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백미자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밤하늘은 구름에 덮여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며 백미자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차갑게 얼어붙였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 이제는 끝이야. 백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듯한 절망감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백미자는 물끄러미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지만 그 아래에는 깊고 어두운 물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낼 때가 됐어.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아이들도 다 떠나버렸어. 난 혼자야. 백미자는 슬픈 웃음을 지으며 강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이 물에 닿자 차가운 감촉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강물이 발목까지 차오를 때 백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는 살 이유가 없어. 백미자는 속삭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물이 무릎까지 차오를 때 갑자기 가슴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백미자의 다리를 감싸며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차가워. 이건 죽을 수가 없어. 백미자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차갑고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몸을 옥죄듯 다가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백미자는 무릎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난 죽지도 못해. 이게 뭐야 정말로? 백미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죽음을 선택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백미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이 바람에 마를 때쯤 백미자는 허탈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들 날 버렸어. 이제 아무도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어두웠고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공간에서 백미자는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따뜻한 온기,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백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두가 떠났어. 이제 정말로 혼자야. 백미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텅 빈 집 안에서 울리는 메아리 같은 목소리만이 백미자를 답할 뿐이었습니다.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미자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좌절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제는 정말 아무 방법도 없어. 백미자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백미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도식도 도준도 이제는 백미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백미자는 과거의 잘못들을 떠올리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다 망쳐버렸어.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백미자는 움찔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오며 백미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사채업자의 차가운 시선에 백미자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아야지 아줌마. 10억이나 되는 빚 언제 갚을 건가? 그 사채업자는 비웃듯이 말하며 백미자를 조소했습니다. 백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백미자는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사채업자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좋다.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이자가 1억씩 늘어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사채업자는 백미자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못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겠지? 백미자는 공포에 휩싸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백미자를 노려보며 한 번 더 비웃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백미자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어떡하면 좋아. 백미자는 공허한 집안에서 몸을 떨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난 백미자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이밖에 없어. 지영이만이 날 살릴 수 있어. 백미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김지영을 찾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김지영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백미자는 김지영의 집 앞에 서서 손을 뻗어 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지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미자의 얼굴을 본 김지영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지영은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백미자는 김지영의 발 앞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아니 도라야, 엄마 좀 살려줘. 10억이야. 엄마가 갚을 수가 없어. 너만이 날 도울 수 있어. 제발 부탁이야. 백미자는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아줌마를 위해 10억을 줄 수는 없네요. 김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김지영이에요. 도라가 아니에요. 백미자는 절망에 휩싸인 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영아, 제발. 기억이 나지 않아도 엄마잖아.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백미자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김지영의 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김지영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돈을 쉽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더더욱요. 김지영은 백미자를 외면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김지영은 냉정하게 말을 끝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백미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지영의 차가운 반응에 백미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정말로 끝났어. 백미자는 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미자에게 남은 것은 그저 깊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백미자는 김지영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뒤 마음속 깊이에서 끓어오르는 절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끝없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백미자의 얼굴을 스쳐갔지만 그 바람이 주는 서늘함보다 마음속의 공허함이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울며 걸어가고 있는 공마리의 모습이 백미자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공마리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을 만나러 갔다가 당당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중이었기에 공마리는 실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백미자는 공마리를 발견한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공마리, 그래, 공마리가 남아있어. 이제 남은 건 공마리뿐이야. 김지영에게마저 외면당한 지금 백미자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공마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미자는 그동안 공마리에게서 돈을 뜯어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지금의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공마리를 이용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백미자는 다가가려는 순간 멀리서 빠르게 다가오는 검은색 승용차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백미자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백미자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미자의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거리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공마리 쪽으로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공마리를 향해 비춰졌고 공마리는 여전히 그 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울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미자의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 돼 말이야. 백미자는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찬 바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미자는 어떻게든 공마리를 구하고 싶었지만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차가 공마리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마리가 고개를 들기 전에 자동차의 앞바퀴가 이미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피하라고. 공마리, 제발. 백미자는 절박하게 외쳤지만 공마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단지 몇 초 안에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백미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백미자는 마침내 몸이 움직였고
본능적으로 공마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 제발. 백미자는 속으로 외치며 온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색 승용차는 백미자보다 더 빨랐습니다. 백미자의 가슴 속에서 절망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공마리에게 돌진하는 순간 백미자는 온 힘을 다해 공마리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마리아 피해. 백미자는 절박하게 소리치며 손을 뻗어 공마리를 밀쳐냈습니다. 공마리는 백미자가 밀어낸 덕분에 차에 치이지 않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충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미자가 넘어진 탓에 오른손이 차 밑으로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백미자의 오른손을 앞바퀴로 깔고 지나갔습니다. 백미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온몸이 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지며 오른손에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통증이 솟구쳤습니다. 공마리는 넘어지며 땅바닥에 앉아 놀란 눈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백미자가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공마리의 마음속에 공포와 혼란이 가득 찼습니다. 아, 아줌마. 공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제발 말해봐요. 백미자는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서도 공마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너만 무사하면 돼. 백미자는 온 힘을 다해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공마리는 백미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백미자의 손은 이미 차바퀴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공마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줌마 왜 그랬어요? 왜 저 때문에? 공마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백미자는 겨우 고개를 들어 공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 10억만 빌려줄 수 있겠니? 백미자의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공마리는 눈물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줌마 미안해요. 제발. 공마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백미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공마리는 그런 백미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응급차를 부르고 다른 이들은 백미자와 공마리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백미자는 더 이상 고통을 참기 어려웠고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미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의 긴급수술실 앞에서는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며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백미자는 정신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가고 그 손은 피로 물든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수술실 안에서는 조용히 싸늘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한편 공마리의 사고 소식을 들은 공진택은 모든 일을 뒤로한 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리아 공진택은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이 공마리의 상태를 검사한 후 공진택에게 다가왔습니다. 공진택은 숨을 멈춘 채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공진택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진 회장님, 다행히도 마리는 몇 군데 긁힌 상처 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공진택은 그제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 눈은 감사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공마리의 무사함을 확인한 순간 모든 걱정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지여 의사의 다음 말이 공진택의 마음을 다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마리 양을 구하려던 아줌마는 상태가 심각합니다. 오른손이 완전히 으깨져서 재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공진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비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줌마가 마리를 구하려다가 공진택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공마리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공마리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한쪽 손을 영영 잃게 될 것이라는 현실이 공진택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게 다 내 책임이야. 공진택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공마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는 생각에 공진택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공진택은 비통한 마음을 억누르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줌마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공진택은 절박한 눈빛으로 의사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한 뒤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오른손의 손상 정도가 매우 심각해 앞으로의 회복이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정밀한 치료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재활 과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공진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분을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치료든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공마리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공진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백미자를 향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공진택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회장님. 공진택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마리의 무사함에 안도하면서도 백미자가 치러야 했던 대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 공진택은 머리를 감싸쥐고 끝없는 고민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진택은 공마리를 구해준 아줌마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공진택은 예상치 못한 장면에 놀랐습니다. 백미자가 누워있는 병상 옆에 박도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고개를 숙인 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공마리를 구해준 사람이 백미자 씨였군. 공진택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공마리를 구한 사람이 바로 박도준의 엄마 백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도준은 공진택이 병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가 마리를 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도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백미자가 누워있는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백미자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한숨을 내쉬며 백미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손은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고 그 아래에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도준씨, 미안합니다. 그동안 도준씨를 오해했습니다. 마리를 구해준 것도 도준씨였고 이제는 백미자씨까지 두 분 모두 마리를 구해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오해를 했었네요. 공진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마리의 생명을 구해준 박도준과 백미자를 오해하고 멀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박도준은 공진택의 사과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엄마가 마리에게 돈을 뜯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회장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박도준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박도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한 후 백미자의 손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마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백미자 씨가 이토록 큰 희생을 치르게 됐습니다. 공마리의 목숨값으로 백미자 씨의 오른손을 잃게 됐다니 이게 무슨 대가인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박도준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공진택은 박도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미자 씨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준씨, 어머님이 의식을 되찾으시면 꼭 제 감사를 전해주십시오. 공진택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과 함께 백미자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공진택의 말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백미자는 병상에 누워 오른손이 없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을 잃은 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백미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백미자는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절망감을 애써 삼키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진택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공진택은 백미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10억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백미자 씨 마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위로금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부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진택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은 백미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백미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10억, 정말로 10억이야. 백미자는 믿기지 않는 듯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백미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오른손의 상처도 그동안 겪은 모든 고통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백미자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듯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채업자였습니다. 백미자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줌마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그 사채업자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백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미자의 가슴은 다시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가져가지 마. 백미자는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습니다. 이미 사채업자는 백미자가 가진 봉투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10억이 있군. 우리 빚을 갚아줄 시간이 왔네, 아줌마. 사채업자는 천천히 백미자에게 다가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백미자는 몸을 떨며 저항하려 했지만 오른손을 잃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제발 그 돈만은. 백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사채업자는 비웃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 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만 우리에겐 빚을 청산하는 게 우선이지. 아줌마, 이 돈은 이제 내 것이야. 사채업자는 돈을 확인한 후 백미자를 비웃으며 차가운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오른손이 없으니 이제 도박도 못할 테니 오히려 아줌마한테 다행일지도 모르겠군. 사채업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돈을 챙긴 뒤 백미자의 절망적인 표정을 무시한 채 병실을 떠났습니다. 사채업자가 떠난 뒤 백미자는 텅 빈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다시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0억을 손에 쥐었을 때 잠시 느꼈던 희망은 사채업자의 차가운 웃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두 다 사라져버렸어. 백미자는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미자에게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병실과 지워지지 않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